네, 안녕하세요. DI 프라이빗 맥스 원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렉처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 The Narrative,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방대해가지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설명의 일정에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DI프랩 웹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이야기란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9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까지 아이들은 많은 활동을 합니다. 성적 유지에도 시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봤을 때 조금, 이런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해서 혹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로는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그냥 맨 마지막에 성적도 되고 활동도 하고 추천서도 잘 받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아이들은 끝에 가서는 결국 이 사실들이 나에 대해서 즉 지원자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많은 대학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가 성공적인 이야기고 어떠한 이야기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인지를 오늘 한번 오늘과 다음 세션을 통해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으로는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질게요. 이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is the one thing that is different from each and every university application? 우리가 원서 커먼 앱이나 기타 원서를 쓰게 되면은 커먼 앱을 봅시다. 커먼 앱을 가지고 UC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그리고 많은 공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 나의 이력사항, 나의 액티비티, 나의 수상 경력, 심지어는 메인 에세이, 그리고 원서 마지막에 나오는 additional information은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원서상 딱 한 부분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버스턴 컬리지를 지원하든지, 내가 유니버시티 미시건을 지원하든지, 내가 코넬을 지원하든지, 내가 퍼듀를 지원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하버드를 지원하든지, 콜롬비아를 지원하든지, 스탠퍼드를 지원하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에세이를 포함해서 원서상의 모든 내용, 이 한 부분만 빼놓고 모든 내용이 동일해요. 그렇다면은 학교들마다 다른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원서상 내가 10개 대학교를 지원한다면은 10개 대학교는 90%는 원서가 똑같아요. 딱 요 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는 오늘 이 한 부분 모든 대학교 그리고 각각 대학교가 차별을 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답은 supplemental essay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school specific essay라고 하는데 원서상에서는 supplemental material, supplemental essays, supplemental questions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각각 다른 유형의 에세이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10개, 20개, 30개 대학교를 지원하면은 커먼 앱상 90%는 동일합니다. 내가 하버드에 낸 메인 에세이, 수상 경력, 이력서, 기타 등등은 코넬에 낼 원서는 그 원서는 동일할 것이고 콜롬비아에 낼 때는 동일할 것이고 버스턴에 낼 때는 동일할 것이고 미시건
퍼듀, UIUC 등등등. 동일하지만 이 School Specific Supplemental Essay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다면은 단계 1. 그냥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SAT 점수나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뭐 GPA나 합격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학교들만이 갖고 있는 이 에세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만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서 각각 대학교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Why do universities have similar but different supplemental essays? 근데 우리가 이 질문들을 보다 보면은 좀 다르구나. 뭐냐면은 뭐 일단 숫자 면에서 다르겠죠. 뭐 하버드는 5개, 스탠포드는 8개, 뭐 예일은 한 10개 정도, 코넬은 2개, 브라운 3개, 뭐 버스턴 컬리지 1개, 존스 홉킨스 1개, 미시건 2개, USC 2개 반, 어, 뭐 듀크 3개, 카네기 멜론 3개. 이와 같이 숫자적인 면에서 학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숫지보다 이 질문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흔히 말했듯이 우리가 한 개 에세이를 써가지고 커피 앤 페이스트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학교들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에세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대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추가 에세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상이죠. Every school has different values. 학교들마다 다른 교육관념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they want to hear the stories that they want to hear. 그 학교에서 원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아이인지,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반영하는 아이인지,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는 성실히 하고 있는지 학교들마다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우리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채트룸에서 말씀하신 분 중에 뭐라고 하셨죠? 추가 에세이. 그래서 저는 추가 에세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추가 에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들만의 스페시픽 에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예의를 그래서 이럴 때 있죠. 한번 몇 개를 봅시다. 우리가 예의를 준비하고 싶다. 한 세 군으로 나눠서 할게요. 내가 하버드 지원할까, 예일 지원할까, 프린스턴 지원할까 올릴 때.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에세이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 예일을 지원한다면은 예일의 가장 중요한 에세이, 가장 긴 에세이는 civic narrative예요. difference, minority. 그 다음에 프린스턴 에세이를 보면은 유일하게 우리는 academic institution이고 이론을 중요시한다라고 에세이 질문에 먼저 전제를 깔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과학보다는 순수 과학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academic curiosity 에세이에서 응용보다는 순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걸 알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탠포드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개가 다 각각 다른 소재로 에세이를 써야 되고 MIT 에세이를 봤을 경우에는 그 에세이들이 한 개의 단수에 되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각각 대학교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기본 원서상에 공통적으로 모든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90%에 대한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과연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 이야기를 이 학생이 했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냐 없냐,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 등을 이 Supplemental School Specific Essay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뭐 그냥 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자로서, 그다음 평가를 받는 자로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90%는 잘해야 되겠죠. 그게 일차 관문이니까. 하지만 내가 선택한 특정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특정 대학교에 내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유일하게 원서상 학교들마다 차별을 두고 있는 이 School Specific Essay를 내가 충실히 이 대학교가 원하는 수준으로 전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해 이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원서나 에세이를 검토했을 때 제일 많이 발견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강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동문서답이 돼 버려요.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정을 중요하는데 그리고 호기심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why를 중요하는데 이 친구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그냥 나열해요. 왜냐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나레티브에서는 너가 이거를 왜 시작하고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왜 이거를 하냐라는 왜나 아니면은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아이들은 또 뭐뭇을 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버려요. 왜죠? 자기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에세이가 무엇을 물어도 간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내 이력서상 내가 봤을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이 학교를 나는 가고 싶다라는 잘못된 분석에 의해서 원서를 넣는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대학교만의 에세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학년 이후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타겟팅 해가지고 그 대학교가 원하는 주된 이야기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존 홉킨스를 가는 게 꿈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활동의 배분에 있어서 봉사나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아카데믹한 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존 홉킨스는 아카데믹 에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스탠포드가 드림스쿨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떤 한 개의 영역에서만의 헌신과 업적이 아니라 적어도 4개 이상의 활동에서 유사한 시간 커밋먼트와 유사한 결과와 유, 내용의 다양한 활동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이러한 방향으로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주변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주변에서 어떤 애들은 여기 합격하면서 뭐뭇을 했더라. 이런 얘기 듣지 말고요. 내가 어느 학교에 관심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아니면 학교들이 있다면은 그 학교 혹은 학교들이 요구하는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 에세이를 대변할 수 있는 각각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11학년 아이들 지금 열심히 학교를 선택하고 있겠죠. 대부분 아이들은 나의 점수와
나의 수상 경력과 이 부분 그리고 합격률을 보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후보군에 있는 대학교들의 에세이를 보고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이력서는 어느 대학교에 가장 충실하게 답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 사항들은 어느 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인재상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남은 8개월 동안 충족한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올해 원서를 넣진 않지만 벌써부터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그 학교 에세이들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에세이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름 계획, 11학년 계획, 그다음에 내년 여름 계획까지 이렇게 신청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대학교 입시의 101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 갈게요. What are the most commonly required stories today? 이 부분은 조금 변하고 있어요. 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대학교들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필터링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질문이 다르겠죠. 그리고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생 인재상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때쯤 미국의 상위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솔직히 성적 우수하고 그다음에 academic proficiency 보여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동 하나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봉사 활동도 좀 대충 중간 정도까지만 했으면은 웬만해선 입학했습니다. 그냥 기준이 달랐어요, 그때는. 그때는 대학교들이 특히 국제 학생이나 Asian American에 대해서는 그냥 they are academically pristine group.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부분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죠. 바스티 블루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 연방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언제 이러한 인재상을 바꾸고 공개하냐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입시를 고려한다면은 5월, 6월 달부터 대학교들은 슬슬 에세이들을 확정 지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 학교들은 8월, 9월까지 가서도 확정을 안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예일이 그랬고, 작년에 그 텍사스가 그랬고, 작년에 몇몇 학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이렇게 뜸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해 발표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러티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어, 지원자들은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괄되게 점수 올리고 내 자랑만 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들어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academic essay.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academic essay도 단순히 오늘은 1번, 2번을 같이 얘기를 하고 다음 설명회에서 3번, 4번을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근데 1번은 academic essay 다 알죠? 전공 에세이. 근데 이 전공 에세이도 조금 달라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화두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contribution 에세이입니다. 왜냐면 학교들마다 이 contribution 에세이를 조금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그 안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3번. overcoming challenges.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왜 여기에 실패하냐? 첫 번째. 나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잘했다. 두 번째. 우리 선생님은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했다. 세 번째. 이 그룹에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극복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써요. 그리고 이러한 overcoming challenges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왜냐면 질문 자체는 너가 잘났냐 못났냐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가지고는 너가 과연 리더로서 자질을 갖고 있냐 없냐의 질문인데 아이들은 내가 잘났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저게 읽는 사람들도 기분은 좋지는 않죠. 그다음에 마지막 talent background essay. 이 내용이 또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 essay.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diversity essay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만이 자라난 그 유니크한 배경은 뭐냐?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너만이 습득한 그 유닉 스킬이 또 뭐냐? 그리고 또 이러한 유닉 스킬을 가지고 유닉 스킬이 너의 캐릭터를 몰딩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너의 캐릭터를 몰딩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보물찾기식 에세이를 써요. 남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나는 했다. 잘 보세요. 남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나는 했다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냐? 너는 어떤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냐? 질문은 이건데 왜 답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동문서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학교들마다 그 학교의 인재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그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만 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어떠한 에세이를 원하는지, 어떠한 에세이 질문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훨씬 더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4. What are they looking for in these stories?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들은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아까 네 가지 영역에서 답을 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 에세이들마다 유니크한 이야기와 유니크한 구조 방법과 특별한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획일된 에세이를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에세이들의 주관성, subjectivity 때문에 대학교에서 준비하는 그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주관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까?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시 자체를 그 admission officer의 개인적 재량 및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실시한다면은 그 학교는 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들은 internal guideline 제가 한 달 전에 좀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주관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어떻게 내가 또 우리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academic essay. 흔히 말하면은 why major essay 아니면 why school ess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호기심을 물어보는 에세이입니다. 예시로 본다면은 Stanford community is deeply curious and driven to learn in and out of the classroom. Reflect on an idea or experience that makes you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호기심이잖아요. 내가 뭐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를 전공하겠다. 내가 철학을 전공하겠다.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한번 tell us about an intellectual experience in the past 2 years that you found absolutely fascinating. 비슷하죠?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어떤 전공을 하겠다라는 접근 방법이 아니라 왜 이 전공, 왜 이 주제에 호기심을 갖고 있냐? 이 주제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재미있냐? 이 why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 첫 번째, 경영하기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경제학으로 가자. 호기심 없네요. 그 다음에, 나는 꾸준히 뭘 잘하니까 스템 쪽으로 가야지 취직이 잘 되니까. Where's the curiosity?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왜 이 학교냐는 거예요. 많은 대학교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 학교에 굳이 와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가 아니라 왜 우리 학교냐는 거예요. What is so unique about our program? 예를 들어서 Why do you want to study your chosen major specifically at Georgia Tech? 중요한 거는 왜 우리 학교냐는 거. What attracts you to your preferred area of studies at Columbia? 똑같이 그 많은 학교들 중에서 왜 GT냐? 왜 콜롬비아냐? What academic areas most pique your curiosity? 이거 재밌죠? curiosity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너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문적 주제는 뭐냐? 그리고 how do the program offered at Princeton suit your particular interest? 그리고 왜 프린스턴이냐? 이와 같이 특히 이런 Y 스쿨이 달라붙어 오는 학교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커피 앤 페이스트 에세이를 쓸 수가 없죠. 이 질문들은 보면은 너가 뭘 하고 싶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체가 what이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why예요. 왜 이걸 공부하고 싶니? 왜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있니? 왜 우리 학교에서 와서 이 공부를 하고 싶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비슷해요.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둘 다 왜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왜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랑이 안 돼요. 왜라는 얘기를 할수록 내가 남들과 구분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쫓는 게 아니라 결과를 쫓죠. 대회에서 몇 개 수상했는지, 리서치 페이퍼를 몇 개 썼는지, 인턴십을 했는지,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리더십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의 질문들은 다 왜였잖아요. 근데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수상했다. 거기서 왜는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느끼실 거예요. 어떤 유형의 에세이가 나오든 간에 아이들의 접근 방법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쪽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 어떤 아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학생이 계속 수상 경력만 채우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것도 미비하죠. 근데 나중에 썼을 때는 왜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꾸준히 물어봐야 돼요. 넌 뭐가 좋니? 왜 좋니? 왜 하고 싶니? 왜 이걸 하니? Raise that question of why. 근데 우리는 why 질문은 안 던지죠. 우리는 야, 너 그 수상 경력이 왜 이리 없어? 수상 경력 한 두 개 더 만들자. 야, 너 왜 다 리서치 하는데 너는 리서치 안 해? 리서치 하자. 야, 다 서머 캠프 가는데 다 인턴십 하는데 왜 넌 없어? 그래, 우리 하나 돈으로 사자.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학교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러한 에세이들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interdisciplinary. Tell us about a topic or an idea that excites you.
and is related to one or more academic areas you have selected above. And why are you drawn to it? 보면은 이것도 why거든요. 어떤 질문을 왜 이거를 하고 싶냐? 이러한 목적으로 목적이 그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읽으시면 읽어보세요. 그 책 보면 많이 도움될 거예요. 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되게 지식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되게 확장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뭐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심리학을 공부하겠죠. 근데 청소년 심리잖아요. 그러면은 뉴로사이언스에도 관심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심리니까 그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 문화적 요소에도 관심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겠죠. 이와 같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은 자연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통하면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주제를 알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이 interdisciplinary라는 그 영역을 강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브라운이죠. Brown's open curriculum allows students to explore broadly while also driving deeply into their academic pursuits. 여기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브라운이나 이런 interdisciplinary 강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냥 아무거나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widely and deeply. 한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젊은 청소년들 아니면 젊은 그 young adult들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공부하는 애는 자연적으로 호기심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대학교는 보는 겁니다. 과연 이 아이는 진실되게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되게 관심이 있다면은 그 준비 과정은 대회로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대회 준비한다는 거는 얼마나 내가 보여줄 게 없다면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면은 일단 대회 어워드 하나 갖고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no, that's not it.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카데믹 에세이를 보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놀랬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그냥 대회만 준비한다면은 그리고 아직도 한 우물만 판다면은 장담컨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cademic essay라는 거는 끝에는 curiosity, interdisciplinary, 왜 우리 학교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과정 속에서 핵심 단어는 why예요. 왜 너는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있니? 왜 이 문제를 너는 풀고 싶니? 왜 너는 이런 방법을 택했니? 왜 너는 한 가지 접근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택했어야만 했니?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왜 너는 앞으로 이걸 하고 싶니?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함에 있어서 너는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니? 그리고 왜 너는 앞으로 졸업 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싶니? 모든 질문들은 특히 academic narrative라는 거는 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상위 대학교에서 원하는 좋은 아카데믹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력서상 활동들이 다양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력 내용들이 다 왜라는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력서는 이 왜라는 거는 찾을 수 없어요. 호기심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접근 방법인데 그거는 절대 이야기에서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이 예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예시, 나쁜 예시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I am interested in studying aerospace engineering. 나는 우주항공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 As the founder of the aerospace club in high school, I enrolled in multiple courses, participated in regional and national competitions, and even published a paper on aerodynamics.
그래서 여기서는 에어로스페이스 클럽을 만들었네요. 얘가 파운더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지역 내셔널 대회 참관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글도 썼네요, 친구는. In particular, 특히 뭔가 강조하고 싶나 봐요. This summer, I interned at NASA, where I collaborated with experts and professors in proposing a novel engineering device to reduce friction on Mars rover, which could provide revolutionary breakthrough in space exploration. Wow.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 나사에서 인턴을 했대요. 그리고 전문가와 교수들과 collaborated, 협동을 했대요. 뭐에서 협동을 했냐? 새로운 engineering device to reduce, 마찰을 줄이기 위한, Mars rover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engineering device를 제안했대요. 그리고 이 결과로서 SpaceX 우주 탐험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Therefore, in college, I am excited to continue my studies. 그 대학교 가서 열심히 지속하겠대요. Especially on novel material, 재료공학인데요. That would add greater efficiency to outer space vehicles and used for space exploration, positively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huma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새로운 재료를 공부하면서 그 우주 탐험 그 비에클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탐험 탐사 능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에세이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나사도 했고, 인턴도 우리가 원하는 나사에서 일했고, 어, 파운더도 했고, 대회도 나가고, 글도 쓰고, 다 했죠. 심지어는, 와, 이 분야에 몇십 년 동안 일했던 전문가랑 교수랑 자기를 동급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겠대요. 뭐 귀여워요. 되게 귀엽네요, 이 친구. 귀여운데 네, 그렇죠. 답은 X예요. This is just 그냥 너무나 안 좋은 에세이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파운더 했고 대회에 나가서 수상은 했는지 모르겠네요. 수상도 했고 글도 썼고 여름에 인턴십도 있고 그다음에 마치 자기가 넥스트 아인슈타인처럼 글을 썼어요. 근데 뭐 X입니다. 근데 왜 X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열하는 거는 우리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냥 있어 보이니까, right?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던 대학교 아카데믹 에세이의 핵심은 뭐였어요? Why? Why가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는. 그냥 이력서를 되풀이했을 뿐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친구가 없는 거. 근데 호기심, 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를 하는지, 왜 에어로다이내믹스를 하고 싶은지, 또 뭐, 그렇죠, 뭐, 퍼포스라고 했는데, 그, 이 친구가 뭐 인류에 기여하겠다? 그건 너무 제네릭하잖아요. New Insight,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을 텐데, 수업을 듣고, 대회를 나가고, 논문을 쓰고, 인턴십을 하고,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 하고 방향성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왜 안 들리지? 지금은 잘 들리나요?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실은 다 적어놨어요. 하지만 지금 잠시만요. 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요? 여보세요? H분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들리나요? 아, 네. 어, 이와 같이 이 친구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아까 우리 질문들 봤잖아요. 이 대학교에서 원했던 게 뭐예요? Why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에 초점을 뒀어요? What, what, what.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
근데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공유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력서상 했던 내용을 공유한 에세이밖에 안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은 분명히 이 아이의 이력서에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세이를 읽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Y를 얻고 싶은데 단순히 이력서에 있던 내용을 서술한 것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errible essay. 그럼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친구의 첫 번째, I am interested in studying aerospace engineering. 왜? 왜 여기 관심 있니 너는? 그 다음에 어, 이 부분 founder부터 publish paper. 왜 너는 너의 이력서 내용을 또 반복한 거니? 세 번째, 너가 진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몇십 년 동안 나사에서 일한 전문가와 교수들과 동급으로 볼 수 있는지. 뻥치는 것 같아요. 그냥 뻥이래. 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 이해해요. 과장하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could you sell it? 본인은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벌써 이 에세이를 읽는 순간 wow, he or she is another typical Asian. He or she does no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를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쪽 부분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therefore in college I am excited to continue my study, especially on novel materials. 오케이. 아까는 분명히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간다고 했는데 공대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대학교 가서는 재료공학 쪽으로 하겠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대 쪽으로 가고 싶다면 공대 요소가 나와야지 왜 재료공학 쪽으로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positively contributing to expansion of huma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What? 이거는 진짜 이거 이로 인해 가지고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 친구는 진짜 자기가 뭘 할지 아직 모르는 애구나. 왜냐면 인류에 기여하겠다. 그 뜻은 뭐예요? 뭐 있어 보이죠. 크니까. 근데 인류에 기여하겠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나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how should you write your essay? 이 academic essay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Do you have the necessary evidence?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에세이를 봤을 때 우리가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들. 에비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력사항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허황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what is your ultimate goal and why?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재밌어서요. 아,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취직이 잘 돼서요. 근데 뭐 대학교를 취직의 도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ultimate goal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세 번째, what efforts did you make and why? 여기서 핵심은 많은 아이들은 effort은 뭐 노력은 하지만 이 why 부분을 까먹어요. 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뭘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어야 되고, what change in the thinking process?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 why라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일련의 과정들, 확대해 나가는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내 생각이 기존의 나의 생각이 확신이 서거나 아니면은 변형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지하는 과정에서 너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니? 심지어 이 친구는 아까 그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클럽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면서 클럽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주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논문 주제를 찾게 됐는지, 그리고 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확신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떻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왜 나사라는 곳에 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변했는지, 그래가지고 공학 면에서도 왜 재료공학으로 빠졌는지, 그리고 이 novel material은 현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러한 연구 방향에 참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연구 방향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료공학적인 면에서의 나는 어떠한 기여를 왜 하고 싶은지, 이런 식의 에세이를 썼어야 됐습니다. 이 친구는. 대부분 우리가 했던 내용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각각 이러한 이벤트들 사이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에세이는 이런 부분이 why가 많이 부족했고, 5번 또 what are you curious about and why. 그래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리고 대학교에서 에세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에세이는 무엇이다라고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에세이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 아카데믹 에세이가 좋게 나올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아카데믹 에세이를 보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우리는 워- 무엇 위주로 하지만 아카데믹 에세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와 같이 why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소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 아카데믹 에세이에 대한 내러티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내러티브는 두 개가 아니라 네 파트로 나눠지겠죠. 이거에 대한 정정해서 저희가 공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들은 분들은 오늘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의 아카데믹 내러티브는 지금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이력서적인 검토를 먼저 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조했던 호기심, 확장성, interdisciplinary, 질문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학업적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가 특히 전공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DI 프랩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5분의 전문가들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합니다. 저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분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에이전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해야 되는 이 아카데믹 먼저라도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요 내용을 듣는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contribution essay, 그 다음 주에는 그 아까 뭐라고 했죠? background essay, talent essay 등등의 내용들을 저희가 그 다음에 overcoming challenge essay. 그래서 앞으로 한 4주 동안 가장 미국 입시에서 중요한 에세이 내러티브를 하나씩 우리가 분석하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extracurricular activity를 레즈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동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네, 지금 채트가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